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딥 애널리시스 공통수학 1, 2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수업에서 가장 유명한 수업입니다. 심화 개념서고요. 학생들이 특히 최상위권 혹은 극최상위권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와 테마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대로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를 경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신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수지지역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가져갈 거고요. 고1 같은 경우에는 EBS 고난이도 문항이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EBS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분석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지 지역에 있는 고난이도 문항이 이러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러한 주제를 갖고 이러한 테마를 갖고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가르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희는 교과서에 있는 단원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고난이도 주제에 대해서 테마별로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딥 순열과 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총 11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경우의 수 연산, 수영도, 몽모르트 수열, 그래프 컬러링, 순열과 조합, 정수 자연수, 조합의 여러 가지 상황, 조합의 일반화, 가포순, 경로의 수와 활용, 자연수의 분할, 집합과 분할, 그리고 분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와 테마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루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 양도 많고 호흡도 빠르기 때문에 예습은 필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물론 본인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고 하면 수업 시간에 와서 그냥 열심히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딥 공통수학은 말 그대로 교재입니다. 자,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냐면 사실은 어떤 교재는 수업을 들어야만 의미가 있는 교재도 있죠. 제 교재는 그렇지 않아요. 해설지도 다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꼭 수업을 듣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교재만 열심히 봐도 수업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책을 만들어 놨어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요즘의 트렌드는 친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친절하게 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딥 공통수학 책은 수업 교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교재라는 거. 이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2번 이렇게 나왔는데 수지 지역의 트렌드를 녹여낸 가장 실전적인 교재입니다. 자, 여기서 트렌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수지 지역에 나온 게 있고 수지 지역에 나오지 않은 주제들이 있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자, 이번에 죽전고등학교에서 학교 프린트에 여태까지 안 나왔던 주제의 문항이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드디어 나오나? 저 요즘 좀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안 나왔지만 중요한 주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주제, 나오지 않은 주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자, Q&A 몇 가지.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좀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자, 맞습니다. 수업이 친절하지는 않아요. 막 듣는데 막 100% 이해가 되는 수업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똑똑하면 한 7, 80%. 대부분의 학생들 한 절반 이상은 50%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상 여러 번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야겠죠. 겨울 수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친절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냐면 무엇에 친절한가 라고 되어 있어요. 첫 스타트. 의외로 고등학교 수학 문제, 고등학교는요
이 개념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개념은 별거 없어요. 어려운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상위권이 되면 될수록 시험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첫 스타트. 이 조건을 왜 이렇게 실전에서 해석했는가? 이게 딥 수업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가 개념도 알고 다 알잖아. 근데 이게 시험 점수까지 연결이 되려면 이 개념을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이 스타트가 왜 그런지, 이 조건을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나름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것들도 제가 정해줄 거거든요. 지금 도형의 특강 들으신 친구들, 내가 무게중심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선순위 1번은 이거고 우선순위 2번은 이거고 막 이런 거 막 설명드리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다. 그리고 내신이다 보니까 이런 건 있어요. 사후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다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문항을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실전적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내신이라는 거는 몇몇 학교는 숫자 변형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숫자 변형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약간 사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해결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포커스를 잘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의 목표예요. 우리는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결과물 보셨죠? 고3 서울대 의대 나오고 서울대 치대 나왔어요. 1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이고 1학년 때 배운 게 체급의 모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계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요즘 들어서 최상위권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수업 이런 것들의 트렌드가 갈수록 약해져 가고는 있어요, 솔직히. 근데 누군가는 그런 수업을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이 최상위권이 되도록, 최상위권이 극최상위권이 되도록, 극최상위권이 문제없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였습니다.